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겪은 역대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설마 진짜야? 싶을 정도로 미친 갑질과 엄청난 반전이 있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9, 이름은 다나라고 해요.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큰 불편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이 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허세 부리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잠시 살게 된 아파트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동네 아파트가 뭐가 대단해서 사람을 저렇게까지 개무시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황당한 경험이었죠. 몇 달 전 저는 원래 살던 집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서 딱 1년 동안 가까운 새 아파트로 임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인테리어 끝나면 금방 돌아갈 집이 있어서 임시 거처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도 깔끔하고 보안도 철저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어요. 그런데 입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쪽 동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층이래. 걔네들 애들이 우리 놀이터까지 와서 놀면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차별이 있다니. 하지만 전 그냥 내 일만 하고 살면 되겠지 생각했죠. 문제는 그 임대 아파트 쪽에서 온 분들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녀 회장. 박 여사와 그 남편 박 부장이었어요. 이 부부는 아파트 단체 카톡방에서도 임대동 사람들 추방 작전이니 우리 아파트 수준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둥.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처음엔 저도 내 일도 아니고 굳이 끼어들 필요 없지 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그 소문난 박 여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평화로운 날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시작점이었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배어나와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막장의 시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위선과 교만함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경악하실 거예요. 정말 심장이 멎을 뻔한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딸 가영이가 엄마 여기 미끄럼틀 너무 좋아. 한 번만 더 타자 하고 졸라대서 단지 내 놀이터에 들렀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따스한 봄날 오후였어요. 햇살이 쫙 내리쬐는 놀이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가영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옆에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도윤이야. 같이 놀래? 눈이 초롱초롱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깔깔거리며 함께 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야, 너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 돌아보니 화장을 진하게 한 50대 여성이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난 부녀회장 박 여사였어요. 너 여기 사는 애야? 아니면 저 임대동에서 기어나온 거야?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도윤이는 그 말에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줌마. 저쪽 동에 살아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박 여사가 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딱 보면 알아.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 몰라. 어서 꺼져. 여기는 너네가 올 곳이 아니야. 순간 제 핏줄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이 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여사 앞에 딱 막아섰어요. 아주머니 너무 심하시네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애들은 어디서나 놀 수 있어야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박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혹시 월세로 들어온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하층민 편을 드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서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디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 여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콕콕 찌르며 소리쳤어요.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해? 내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라고. 당신 같은 외부인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울음을 참고 있던 도윤이가 결국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영이도 놀라서 제 뒤로 숨었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가영이의 손을 잡고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상처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자마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도윤이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임대동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단지 앞 슈퍼에서 도윤이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도윤이 어머니는 서연이라고 하셨는데 참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슈퍼마켓 앞에서 서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도윤이가 엄마 뒤에 숨어 저를 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영이 엄마 다나라고 해요. 어제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더니 서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우리 도윤이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으셨다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하신 것 같았죠.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도윤이 같은 착한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말에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그곳에서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서연 씨는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혼자서 도윤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겨우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환경에서 도윤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이런 냉대를 받을 줄은 몰랐죠.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도윤이를 피하게 하고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만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하지만 도윤이에게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을 포기할 수도 없고
서연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런 부당한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서연 씨,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봐요. 서연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불편해질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제 말에 서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윤이를 종종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도윤아, 우리 집에 와서 가영이랑 놀자. 함께 레고도 하고 과자도 먹자. 처음에는 겁먹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따라오던 도윤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영이와 도윤이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소파에서 뒹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서연 씨도 종종 우리 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면 알수록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아이를 위해 강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다나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도윤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서연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죠. 서연 씨는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종종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희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하며 챙겨주셨어요. 고소한 김치찌개, 아삭한 깍두기, 달콤한 멸치볶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반찬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박 여사와 그 남편 박 부장은 우리의 친분을 알고 더욱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뜨린 소문은 정말 악랄했어요. 월세 산다는 여자가 임대동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닌대. 쯧쯧, 역시 본성은 숨길 수 없나 봐.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연 씨와 도윤이를 대했죠. 내가 왜 저런 편협한 사람들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서연 씨와 약속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 씨가 도윤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보이자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 씨, 여기요. 도윤아, 안녕. 도윤이는 방실방실 웃으며 달려왔어요. 다나 씨,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도윤이가 아침부터 신이 나서 준비했어요. 서연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맛있는 반찬 가져와 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자, 우리 얼른 올라가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 부장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 부장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너무 큰 소리에 놀라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는 겁에 질려 서연 씨 뒤로 숨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들 뭐야? 여기 주민들 불편하다고. 임대동 사람은 자기네 동에서나 살지. 왜 남의 동에까지 기어들어와? 박 부장은 거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니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서연 씨 앞으로 나서서
박 부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아저씨,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가 서연 씨를 초대한 거고요. 도윤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박 부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왠지 이상해. 난 이런 거 못 봐준다니까. 그러더니 주먹을 꽉 쥐며 욕설까지 내뱉었어요. 그 모습에 서연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도윤이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파트가 본인 소유라고 해도 공용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권리는 없어요. 박 부장은 제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해? 당신도 여기 오래 못 살 거야. 내가 직접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미쳤나?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서야 박 부장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서연 씨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도윤이도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우리 얼른 집에 가요.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서연 씨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다나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시게 해서. 저는 서연 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절대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정말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명백한 차별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아마도 주차장 사건이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우리 아파트 전체 카톡방에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어요. 최근 발생한 주민 간 불화에 관하여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합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박 여사였어요. 저는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서연 씨와 도윤이는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그 회의에 꼭 참석해야겠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주민회의 당일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박 여사와 박 부장은 제가 들어오자 노골적으로 눈을 흘겼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답니다. 주민회의는 예상대로 최악이었어요. 박 여사는 앞에 나와서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제안들을 늘어놓았어요. 놀이터 이용시간 제한부터 시작해서 특정 동 주민들의 공용시설 사용 제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런 거 몰라요. 여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산 아파트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이상하게도 특별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박 여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저의 의견에 지지를 보냈거든요. 그날 이후 아파트 분위기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박 여사 편, 다른 한쪽은 우리 편이었죠. 그 와중에 저는 거의 매일 서연 씨와 연락하며 상황을 공유했어요. 서연 씨는 계속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눈에 띄게 지쳐 보였어요. 도윤이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박 여사 일당은 저희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가 하면 익명으로 협박성 쪽지를 넣기도 했죠. 당신 같은 배신자는 이 아파트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더니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신고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서연 씨의 상황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았고요. 결국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결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이번 추석 연휴에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하기로 했어. 인근에 사신다나 봐. 그래서 집에 잠깐 오실 건데 괜찮지? 저는 솔직히 외부인을 초대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오케이. 대신 난 박 여사네 같은 사람들 더 마주치기 싫어.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불평을 했죠.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그냥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야. 금방 끝날 거야. 추석 당일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바빴어요. 명절이라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죠. 남편의 중요한 미팅이니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러갔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기가.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주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죠. 그리고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박 여사와 박 부장 부부였어요. 제 눈에는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뇌정지가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흘렀죠. 아, 이건 정말 최악의 막장이라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 여사와 박 부장도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남편은 상황을 금방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이분들이 저는 입도 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박 여사와 박 부장은 처음에 저를 보고 에이, 이게 무슨? 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남편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듯 했죠. 남편은 문 앞에서 약간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응접실에 앉은 박 부장은 계속해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새로 발주하는데 박 부장이 부사장으로 있는 건설사가 입찰 후보였던 거예요. 박 부장이 직접 영업을 뛰어서 우리 집에 온 거였죠. 남편이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거래처 사장님이 바로 우리 집사람을 괴롭혔던 그분들이라니 너무 놀랍네요. 거래는 당연히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오해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심한 언행을 하셨다고요? 우리 집사람도 상처받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그런 행동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아니, 다나 씨.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 부장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이 거래 놓치면 저희 회사 정말 큰일 납니다. 최근에 여러 프로젝트가 무산되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 게 한편으론 통쾌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서연 씨와 도윤이에게 그렇게 가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요. 업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한심하게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단지 거래가 무산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거든요.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차별이나 갑질을 용납하지 않고요.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는 파트너와는 일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박 부장은 거의 땅을 치며 빌었어요. 제발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때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서연 씨와 그리고 서연 씨 아들 도윤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맞아요. 사과하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연 씨랑 도윤이죠. 그분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겠네요. 그 아이 앞에서 쏟아부었던 막말, 기억 안 나세요? 박 여사는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하며 잘못했습니다. 아휴,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라고 흰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냥 무표정하게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으로 임대동 주민들에 대한 모든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주민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차별적인 규칙들을 철회하세요.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서연 씨에게 사과하세요.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죠. 그렇게 그날의 저녁 식사는 끝났어요. 박 여사와 박 부장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퇴장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말 놀랐겠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완전한 우연은 아니야. 거래처 리스트에서 박 부장 이름을 봤을 때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이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일부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래는 원래 검토 중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동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마침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어요.
다음 날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모두 설명해 줬어요. 서연 씨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죠. 정말 대단해요, 다나 씨. 저는 그냥 참고 살려고 했는데 서연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저도 도윤이를 위해 좀 더 당당하게 맞서야 했는데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서연 씨. 당신은 충분히 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틀 후, 박 여사와 박 부장은 서연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저와 남편도 함께였죠. 그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서연 씨와 도윤이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는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저도 가슴에 맺힌 게 너무 컸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도윤이는 처음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지만 박 여사가 진심으로 빌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박 여사는 도윤이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고 도윤이는 수줍게 받았죠. 그날 저녁 아파트 전체 단체 카톡방에 박 여사가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동안 저의 잘못된 행동과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임대동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사과문은 아파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박 여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물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박 여사는 약속대로 아파트 주민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동의 주민들을 초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죠.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모든 차별적인 규칙들은 철회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박 여사는 부녀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혜로운 분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임대동 주민들이 다가와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다나 씨 덕분에 우리도 이제 이 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서연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죠. 도윤이도 이제는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한 달 후 남편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야, 박 부장네 회사와 계약했어. 저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왜?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 부장이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아. 회사에서도 차별금지 정책을 새로 도입했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어. 남편의 말대로 박 부장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다나 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만난 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아파트 전체 분위기였어요.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공동 행사도 늘어나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다나 씨, 저 드디어 정규직 전환됐어요.
이제 도윤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서연 씨가 기뻤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서연 씨. 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모두 다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움츠러들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나 씨는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인함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어느덧 1년이 지나 원래 살던 집의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특히 서연 씨와 도윤이를 두고 떠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서연 씨와 저는 약속했어요. 거리가 멀어도 우리 계속 볼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이사하기 전날 아파트 주민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임대동, 분양동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죠. 그 중에는 박 여사와 박 부장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다나 씨, 떠나신다니 정말 아쉬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좁은 생각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송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모든 일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서연 씨와 도윤이를 자주 만나요. 두 아이는 더 친해져서 서로의 생일 파티도 함께하고 방학 되면 저희 집이나 서연 씨네 집에서 자주 놀곤 해요. 박 여사와 박 부장에게서도 가끔 안부 연락이 오는데 그들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말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교훈도 얻었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아파트 한 채의 값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꼭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결국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막장스러웠던 하지만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